안녕하세요. 보름달 방문요양입니다. 요즘 물가도 많이 오르고 생활비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특히 고령의 어르신들께는 정부의 지원 제도가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지원해서 안정된 생활을 돕기 위한 제도인데요. 그렇다면 어떤 분들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대상에서 제외가 될까요? 2024년도에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이 5.6%가 인상이 되고 기초연금액도 3.6%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기초연금을 받으실 65세 미만이신 분들은 지금부터라도 먼저 준비하고 미리미리 알아야 할 사항은 없는지 관심을 갖고 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초연금의 정의부터 간단히 살펴볼게요. 기초연금은 대한민국 정부가 65세 이상의 어르신들 중에 소득과 자산이 적은 분들을 위해서 매월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서 노후 생활을 지원하고 최소한의 생활 보장을 통해서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정부가 일정 연령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생활비를 보조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크게 두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나이와 소득 기준이죠.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24년 기준으로 기초연금을 신청하려면 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만 65세라는 것은 태어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생일을 지나서 만 65세가 된 분들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 65세가 되면 자동으로 신청 대상이 되지만 모든 어르신들이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다음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나이 요건을 충족한다고 해서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 인정액이라는 기준을 만족해야 하는데요. 여기서 소득 인정액이란 개인이나 가구의 실제 소득과 재산을 모두 반영해서 산정된 금액입니다.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도 소득으로 환산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이 기준을 충족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2024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단독 가구의 경우에는 월 213만 원 이하이어야 하고 배우자가 있는 부부의 가구는 월 340만 8천 원 이하여야 합니다. 지난해보다 단독 가구는 11만 원이 올랐고 부부 가구는 17만 6천 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단독 가구는 33만 4,810원까지 받을 수 있고요. 부부 가구는 53만 5,680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기초연금을 무조건 받지 못하는 경우 7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기초연금에 무조건 탈락하는 첫 번째는 나이가 65세 미만인 경우입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만 대상으로 지급을 하고 있어요. 65세 미만이신 경우에는 65세가 될 때까지 조금 더 기다렸다가 신청하시면 됩니다. 2024년은 1959년생이 65세가 되는 해입니다. 따라서 1959년생은 시기를 놓치지 말고 기초연금을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생일 전달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고요. 생일이 지나서 신청하면 소급하여 지급하지 않으니까 생일달이나 생일달 이전에 미리 신청하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로 소득과 재산 등으로 산정한 소득 인정액이 상위 30% 이상인 경우입니다. 기초연금은 소득과 자산이 적은 분들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소득 인정액이 기준 이상인 고소득자나 고자산자는 수급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나 재산이 기준을 넘는 경우에는 수급 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는 골프, 승마, 요트, 콘도, 고급 체육시설의 회원권을 소유한 자인데요.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어도 탈락하신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상기에 고급 휴양권이 꼭 필요하신 상황이라면 본인이나 배우자 명의는 안 되고 자녀 명의로 갖고 계시면서 이용하시면 문제 없습니다. 네 번째로 해외 체류 기간 60일 이상이면 다음 달부터는 지급이 정지가 됩니다.
해외에 장기 체류하시는 경우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가 없는데요. 매년 60일 이상 해외에서 체류하게 되면 수급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이는 실제 거주하지 않는 분들에게 수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단기 여행이나 단기 체류로 잠깐 나갔다 오시는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장기적으로 해외에 머물러야 한다면 이 점을 꼭 유의하셔야 합니다. 해외에 있는 동안은 못 받다가 한국에 귀국하면 귀국한 다음 달부터는 또 다시 지급을 한다고 하니까 귀국하시면 바로 읍면동 사무소에서 귀국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 특정 공적 연금 수급자인데요. 공무원 연금과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군인 연금 등 공적 연금을 받는 분들 역시 기초연금 수급에 제한이 있습니다. 이러한 공적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기초연금이 일부 삭감이 될 수 있고 기준에 따라서 아예 수급 대상에서 제외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처럼 개인이 가입하는 일반연금은 수급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자인데요. 기초연금을 받고 계시다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자도 지급이 정지가 됩니다. 만기 출소를 하거나 집행유예 또는 가석방이 되면 다시 지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곱 번째, 한국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자입니다. 여덟 번째,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아서인데요.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아서 못 받는 경우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냐라고 의심을 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정말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재산과 소득, 부채를 계산해서 수급 자격이 충분히 되는데도 기초연금을 읍면동 사무소 같은 관련 기관에 하지 않으면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 기관에서는 알아서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초연금을 주지도 않습니다. 이제부터는 기초연금의 대부분 탈락하는 두 가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두 가지 사항 중에 하나라도 있으시면 소득 인정액으로 계산해서 기초연금 대상이 되시더라도 기초연금을 못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차량 가액 4천만 원 이상의 고급 차량 소유자입니다. 차량 가액 4천만 원 이상의 고급 차량 소유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작년까지는 배기량 3000cc 이상도 못 받았는데요. 이건 2024년부터 배기량 조항은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급차에서는 예외 조건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차량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도 예외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2024년인 경우에는 2024년에서 10년을 뺀 차량 연식이 2014년식을 포함해서 이전인 13년식, 12년식, 11년식 모두 예외 조건에 해당되어서 고급 자동차가 아닙니다. 그리고 등록한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나 또는 상위 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들이 소유한 자동차도 고급차가 아니고요. 또 생업용 자동차로 소명된 경우에도 고급차가 아니겠습니다. 이러한 예외사항에 해당되시면 차량 가액이 4천만 원 이상의 고급 차량 소유자라고 하더라도 꼭 탈락하지는 않고 소득 인정액을 산정해서 수급 자격이 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24년부터는 3000cc 이상의 차량을 보유하여도 차량 가액이 4천만 원 미만이고 또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 이내이면 기초연금 수령이 가능하시겠습니다. 고급 차량은 좀 더 내용이 복잡해서 추가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고급 자동차 기준에 대해서 몇 가지를 더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는 차량 가액인데요. 이 차량 가액이 4천만 원이라고는 하는데 이 차량 가액은 새 차를 샀을 때의 가격이 아니고 보험 개발원 가격에 따른 중고차 가격입니다. 그래서 살 때는 4천만 원이 넘었어도 몇 년이 지나서 가격이 떨어져서 4천만 원 미만이 되면 고급 차량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4천만 원은 차량 한 대 기준이에요. 만약에 어떤 분이 차량이 두 대가 있는데 첫 번째 차량은 차량 가액이 2천만 원이고 두 번째 차량은 차량 가액이 3천만 원이에요. 근데 이 두 대를 합치면 5천만 원이죠.
합쳐서 5천만 원이라고 해도 고급차는 아니고 이 차량 한 대당 가액이 두 대 다 4천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두 대 다 고급 차량이 아닙니다. 세 번째로는 이 고급 승용차만 해당이 돼요. 고급 승용차는 이륜차, 승용차, 그리고 승합차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화물차나 트럭을 가지신 분들은 해당 사항이 전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두 번째로는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인데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는 이유는 중복 보장 방지와 중복 수급 제한 규정 때문입니다. 기초연금은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제도인데 이미 장애 일시금이나 퇴직유족 연금 일시금과 같은 일시적인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두 번의 경제적 지원을 하지 않도록 규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직역연금이란 뭐냐면 공무원 연금이나 사학연금, 군인연금, 우체국연금을 받는 걸 직역연금이라고 하고요. 이 직역연금에 해당하시면 일시금으로 수령을 하고 현재 재산이 한 푼도 없어도 대상에서 탈락하는 안타까운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이 직역연금이 상당히 복잡한데요. 직역연금 대상이 된다고 해서 쉽게 기초연금을 포기하지 마시고 국민연금관리공단 콜센터 135로 전화해서 자세하게 문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초연금 신청은 아주 간단한데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주소지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직접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는 기초연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 작성부터 제출까지 전반적인 도움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처음 신청하시는 분들에게는 추천하는 방법이고요. 또 다른 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입니다. 다만 온라인 신청의 경우에는 본인 인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인인증서나 모바일 인증이 가능한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방문할 필요가 없으니까 간단하게 신청하시고 싶은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기초연금의 불리한 7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7가지에 해당하면 기초연금을 못 받는다 이런 게 아니고 다만 해당이 되면 기초연금을 받는 데에 불리하게 계산이 되니까 가능하나 하지 마세요 라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7가지의 내용에 해당되어도 재산과 소득이 적으시면 기초연금을 받으시는데 별 문제가 없으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첫 번째는 타인에게 나의 명의를 빌려준 경우입니다. 통장이나 사업자 등록증, 차량 명의 등을 빌려줄 수도 있는데요. 기초연금 신청을 하면 관련 기관에서는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한지 나의 모든 재산과 소득을 조사합니다. 이때 누구의 돈이든 상관없이 내 명의로 되어 있으면 재산과 돈은 모두 내 것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자녀나 친구의 돈이 내 통장에 있으면 모두 내 재산으로 계산이 되니까 불리하고요. 역시 사업자 등록증에 사업소득과 명의되어 한 차량도 내 재산과 소득으로 계산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가족이나 친지, 지인에게 빌린 부채인데요. 이것은 부채로는 인정을 못 받고 빌린 돈은 재산으로 계산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자녀한테 5천만 원을 빌려서 통장 예금에 5천만 원을 넣어놨으면 이 5천만 원이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제로가 되는 건 맞는데 기초연금을 계산할 때는 다릅니다. 자녀한테 빌린 돈 5천만 원은 부채로는 인정을 못 받고 통장에 있는 5천만 원은 재산으로 계산이 되니까 많이 불리하게 됩니다. 세 번째, 가족 친척께 전세를 준 경우입니다. 자녀 또는 형제 자매에게 전세를 준 경우인데요. 자녀와의 임대차 계약에 따른 임대보증금은 부채로 공제받을 수가 없습니다. 기초연금 계산 시에 임대보증금은 해당 부동산 시가 표준액의 50%까지 부채로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집이 두 채이시거나 점포를 소유하고 계셔도 보증금을 공제해주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세입자가 자녀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기초연금 신청을 앞두고 임대보증금을 높이는 등의 편법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녀와 작성한 임대차 계약서상의 보증금은 부채로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네 번째, 자녀의 보험.
자녀를 위해 계약한 보험은 모두 부모님의 금융재산에 포함이 됩니다. 즉, 계약자가 부모이고 수급자가 자녀일 경우에는 기초연금 신청 당시에 보험 해지 환급금을 기준으로 부모의 금융재산에 포함이 됩니다. 그 이유는 보험 수급자는 계약자가 언제든 변경을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자녀를 위해 가입해준 보험이 있다면 기초연금 신청 전에 하루라도 빨리 자녀에게 양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섯 번째, 자녀 집에 거주할 시. 자녀 소유 고가주택에 거주하면 무료 임차 소득이 발생을 합니다. 요즘 맞벌이를 하는 자녀를 위해서 황혼 육아를 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으신데요. 황혼 육아를 위해서 자녀의 집으로 주소를 옮기신다면 자녀 소유의 집이 시가 표준의 6억 원 이상의 고가주택인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자녀 소유의 고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 임차료에 해당되는 무료 임차 소득이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자녀 소유의 집이 시가 표준액 6억 원이면 39만 원, 8억 원이면 52만 원, 10억 원이면 65만 원씩 부모의 소득 평가액이 반영이 됩니다. 다음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인데요.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하더라도 기초연금을 받을 때는 이 재산이 바로 없어진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1억 원을 자녀에게 증여했다고 해도 기초연금에서는 이 사람이 한 달에 235만 원에서 286만 원 정도씩 조금씩 재산이 줄어든 것처럼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한꺼번에 1억 원이 사라졌다고 보지 않고 매달 조금씩 나의 재산에서 빠져나가는 것으로 처리하는 거죠. 그래서 기초연금을 계산할 때는 실제로 증여한 금액의 대부분이 여전히 내 재산으로 남아있다고 간주되고 이로 인해서 기초연금 수급에 불리하게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 마이너스 통장 및 카드론인데요.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이유로 대출을 받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마이너스 대출이나 카드론 또는 1년 이내에 할인하는 대출은 부채로는 인정을 못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빌린 돈은 부채로는 인정을 받지도 못하고 도리어 재산으로 계산이 되니까 많이 불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출을 받으려면 가능한 은행이나 공적기관에서 대출을 받으면 부채로 인정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런 데서 대출을 받는 것이 기초연금을 받는 데는 더 유리합니다. 기초연금은 신청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모든 분들에게 나오는 것은 아니고 매년 소득 인정액 산정 기준과 연금액이 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신청하실 때 해당 연도의 기준을 꼭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2024년 기초연금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알아보았는데요. 기초연금이 필요하신 분들께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초연금 신청에 궁금한 점이 있거나 더 알고 싶은 정보가 있다면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